네,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중반부터 그러니까 양대 시장이 다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만 동반 매도. 외국인이 이제 기존에 매수하는 거 비하면 좀 많이 꺾인 모습인데 그래서 좀 선물 시장이 그래도 좀 매수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호재와 악재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예,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좀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첫째가 이제 지난주에 아쉬웠던 부분은 그 미국 시장에서 기존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악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은 대로 오케이. 나쁘게 나오면 뭐 연준이 어떻게 해주겠지. 중국 지표 나쁘게 나오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해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저께 내구재 주문이 나쁘게 나왔을 때 미국 반응은 나쁘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나쁘구나라고 봐버렸거든요. 이 부분 악재로 봤다는 부분이 좀 아팠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놓고 볼 때는 수급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수급 구도가 최근에 환매가 나오면서 그 환매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어떤 힘겨루기 장세, 그 균형을 잡아갔는데 그 균형 자체가 조금 무너져 버렸죠. 기관들이 어떤 환매는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주중반부터 매수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좀 밀리는 모양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두 가지가 이번 주에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호재와 악재를 나눠서 좀 본다 그러면은 조금 변화된 기류는 느껴지는데요. 우선 똑같은 게 있죠. 유럽 쪽에서 돈 풀린다는 것은 똑같고 이 부분은 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호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됐다는 부분도 계속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옐런도 그랬지만은 뭐 하반기 할 거다. 금리 인상 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어떤 안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일단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호재로 이제 새롭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해서 뭐 다음 주 정도, 특히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 돌입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지수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실적이 이제 뭐 한 4조 정도에서 5조 초반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는 뭐 5조 후반대까지 지금 기대감이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 시장 돌입할 때 예전에는 실적 지수만 들어가면은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떨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내부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악재 쪽을 놓고 보면 좀 아픈 부분이 있죠. 수급 자체가 조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우선 국내 환매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특히 2010, 20을 올라가면서부터 해서 계속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지금 한 7거래일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주면서 왔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좀 아픈 부분인데 국내 환매는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또 1000억도 나왔었고. 그래서 요건 2000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받아줘야 될 이 외국인의 매수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악재로 받아들였다는 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좀 둔화됐다는 점, 이게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수 200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환매는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는 과연 이어질 것인가. 거래소는 거의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연동된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일단 매수세가 둔화되고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ADR 지표가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건 지금 코스피 지수와 이제 ADR 지표인데 나중에 코스닥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수는 지난 저 연말부터 해서 지수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3월 들어서도 이제 한번 급등의 모습도 보이다 조정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상승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들어서 올라가는데 딱 위쪽을 보시면은 ADR 지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지는가 하면은 3월 초부터 해서 계속 하향하고 있거든요. 지수는 3월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ADR 지표는 떨어지더라. 하락 종목수를 상승 종목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100을 나타내면은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110, 120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주식하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3월 초부터 해서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몇 개 종목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있으면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종목 자체가 더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그런 차별화 현상이 나오는데 이 현상 자체가 실적 시즌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것도 역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부분에서 그 지난주에 외국인이 좀 이게 달라진 부분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수급 부분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이 조금 나빠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그중에 조금 걱정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 균형을 잡아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관의 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입니다. 코스피 기관 수급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있죠.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가파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죠.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가 최근에 차익 매물이 기관 쪽에 나오고 있다는 점. 기관들이 만약에 차익 매물 챙겨 달아난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좀 힘들어질 수가 네. 있거든요. 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매수 매도를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상당한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 이슈가 있습니다. 정리해 가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정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은 특히나 그 경제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네. 많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악재가 이제는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슈 중에서는 큰 게 없습니다. 뭐 그리스에 관련된 이슈 정도가 되겠고 또 시장 이슈 같은 경우도 뭐 국제 유가 정도 이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 자체를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전략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개별 장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끌고 가기는 조금 무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코스닥이 이제 그 개별 종목 장세를 주도를 해왔는데 과연 그 주도하는 코스닥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가 지속될 것인가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실적 시즌 진입하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는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실적 우리가 좋게 보는 쪽 같은 경우는 뭐 IT도 있고 화장품, 건자재 등등이 있겠지만은 아마 시장에서 대응하는 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해서 IT라든지 건자재 쪽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아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꼭 이어질 것인데 네. 이게 아마 바로메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이나 실적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